자, 광주FC 이정효 감독 체제에서 축구도 재밌고 순위도 높아지고 또 ACL에서도 정말 완전 연승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 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많은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팀인데, 얼마 전부터 공론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주FC 재정이 지금 난리가 났고 자본 잠식 상태에 접어들었고, 이대로 가면 K리그1에서 더 모습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광주FC의 그 이사 중에 한 분이 직접 광주FC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구단 재정의 심각성을 좀 알리고 싶다면서 공익제보성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 취재한 내용 서호정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광주FC 재정 불안감이 정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 프로축구연맹은 각 구단들이 자본 잠식이라든가 예산을 초월하는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억제시키기 위해 가지고 K리그 재정 건전화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주FC가 그 부분에서 많이 엇나가고 있어서 네. 이미 지난 여름 인적 시장에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는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를 했죠. 네, 그렇죠. 예, 광주FC가 이미 지난해 차입했던 채무를 갚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단기 차입 30억 원이 추가로 들면서 네. 지금 50억 원이 넘는 채무가 생겼고, 자본 잠식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프로축구연맹은 2030년부터는 자본 잠식을 해결하지 못한 팀들에 대해서는 K리그1의 경우 K리그2로의 강제 퇴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FC는 지금 상황이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일부 리그에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광주FC 공식 홈페이지에 김민웅 이사가 직접 올린 글에 보면 23년 경영평가 결과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FC는 이미 작년 말에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이고 순 자산이 마이너스인 상태다. 시도민 구단 가운데에서도 재정 상황이 제일 열악한 상황에서 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24년 운영 자금 현황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는데요. 9월 이후로 소요될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가 좀 없어서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래서 광주은행에서 30억 원의 단기 차입을 했다. 그러니까 융자를 받았다는 얘기죠. 네. 12월로 예정된 추경 예산으로 이걸 상환할 계획을 갖고,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네. 9월 달에 은행 돈을 30억이나 빌렸다는 건데, 저번에 이제 오마이뉴스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구단이 기대하고 있는 시추경 예산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네.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올해 초에 예산 설정을 할 때 올 한 해 광주FC 수입이 303억 원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수입이 부족분이 발생을 네. 좀 해서 이미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광주은행에서 24억 원을 빌렸는데 그 돈도 상환이 지금 안 된 상태다. 네. 예, 근데 거기다가 이번 30억을 더 빌린 거니까 문제가 좀 있고, 작년에 그 상환이 안 되면서 원래 징계를 그 올 초에 받을 예정이었지만 구단이 소명을 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징계까지 가진 않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즌 중에 연맹이 올해 재정 계획안을 제출을 하라라고 했는데 저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구단이 지금 작성한 303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프로축구연맹에서 이거를 다시 짜세요 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자 결국 프로축구연맹이 징계를 내리는 결정까지 도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2월에 이사회를 열었는데 오히려 24년 예산 변경안에서 총 예산이 증가를 했고, 또 능력에 맞지 않는 높은 예산으로 구단을 운영하는 것에 이사회가 큰 우려를 표했지만, 광주FC가 실현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출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수입을 우리가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짜맞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적료로 우리가 60억을 벌 거고 광고 후원으로 80억을 벌 거다. 뭐 기타 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죠. 네. 제가 알기로도 한 150억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고, 그 중에 50억 원은 이제 시설 관리비, 광주 축구 센터라고 해가지고 훈련장 이제 마련하는 비용하고 관리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실제로 구단이 또 핸들링할 수 있는 금액은 한 100억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회사 운영하는데 우리가 이번 시즌에 이번 해에 쓸 돈이 300억이야. 네. 이걸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올해 그럼 300억 벌자 이렇게 맞춘 거거든. 원래 거꾸로 돼야 되잖아. 네. 올해 우리가 300억 벌 수 있으니까 한 280억 씁시다. 이러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출 계획을 짜야 되는데
거꾸로 해야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심각한 게 여기 보시면은 선수단 인건비도 2023년에 비해서 야 이거 2배 가까이. 제가 지난 방송 때 얘기드렸죠. 네. 광주가 절대 올해는 인건비가 낮지가 않다. 6위권 정도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단 인건비가 2배가 상승을 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 FC는 올해도 물론이고 내년에도 FFP 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네. 되면은 아마도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는 징계를 프로축구 연맹이 고려하고 있을 거고 이게 2차례나 이렇게 누적이 되면 그 다음에는 프로축구 연맹이 승점 삭감으로 징계를 더 확대시킬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효 감독이 주목을 많이 받고 가장 유명하고 또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효 감독을 비판하는 건 저는 약간 방향이 엇나갔다고 보는 게 여기에 이 이사의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프로팀 감독 입장에서는 게다가 팀 ACL도 나가고 있고 많은 돈을 써서 뭐 좋은 선수 영입하고 높은 성적을 지향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감독이 경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팀에서 그런 선수단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자기들 수준에 맞게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여기 보면 구단 대표는 구단 상황에 맞게 밸런스를 찾아야 하고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역대급 방만한 경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렇게 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폭로하는 이유가 실제로 상당히 상황이 안 좋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네. 우리가 소위 이제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단 경영자와 감독 사이에는 협력과 견제가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전북의 이철근 단장이 최강희 감독하고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은 당연히 이 선수 필요하다. 저 선수 영입해달라. 얘기를 하지만은 구단이 갖고 있는 자금적인 부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감독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영입 계획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줄 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김민웅 이사가 얘기한 거는 감독이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을 그 부분을 구단의 지금 현실에 맞지 않게 현실에 맞게 이제 통제를 못하고 그냥 오케이 해버렸다. 네. 그대로 가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까지 갔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뉴스를 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 2025년 예산안을 한 7조 6,669억 원, 6,069억 원 수준으로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보는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제보해주신 내용을 보면 광주FC 관련 예산이 빠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일단 뭐 추경은 구사하고 다음 시즌에도 예산 규모가 뭐 늘어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광주 FC에 대해서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그렇게 해소가 네. 쉬워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프로축구 연맹도 승점 삭감과 같은 중징계를 이제는 고려할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되면은 올해 경영 부분에서 어쨌든 채무를 탕감하고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경쟁한 다른 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극렬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다른 차원으로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급여를 못 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리그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팀인 겁니다. 이건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맹 차원에서도 좀 진상 파악을 좀 하고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맨 밑에 이제 김민웅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구단 대표 용인하에 이 지경이 되었으니 대표는 본인 말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회 내부에서 이 책임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광주FC 노동일 대표이사가 져야 된다라는 항의까지 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상황에서 광주FC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겨울에도 선수 영입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겠네요. 제가 이거는 프로축구 연맹이 네.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이미 여름에 이것보다 덜 심각한 상황일 때도 광주가 제출한 재정 계획안이 터무니없다라고 프로축구 연맹이 판단해가지고 결국 징계를 내렸던 거거든요. 아마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또 이제 노동일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이정현 감독이 굉장히 뭐 신뢰하고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거치가 또 유동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정현 감독에게도 악영향으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상 규모가 선수단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고, 돈을 쓰는 것에 비해서 진짜 표가 안 나는 대표적인 구단으로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진짜 감사 같은 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선수
등록 금지뿐만 아니라 뭐 승점 삭감 가능성도 충분히 네. 뭐 고려를 해야 되는 이사회에서 네.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성원들이 이 부분을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광주와 경쟁했던 시민구단들 네.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막 차입 받아가면서 자본 잠식 상태로 선수단 인건비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프로축구 연맹이 지향하고 있는 재정 건전화 제도에 맞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중징계를 해라라고 이사회 내부에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K리그에서 시민구단들 늘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 레벨은 없었거든요. 지금 누적 채무만 50억이 훨씬 넘는다고 하니까. 네. 이게 한때 인천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이 엄청나게 채무가 많았던 적은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제 사임을 발표한 전달수 대표이사가 부임한 지난 6년여 동안에 차례차례 해가지고 지금 채무 탕감 어느 정도 거의 한 상황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재무 상태가 상당히 건전하다고 알려져 있고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경남FC가 자본 잠식 상태로 갈 정도로 선수단 인건비를 과도하게 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재정 건전화 제도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게 연맹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팀 운영하지 말라라고 박아놨는데 광주가 지금 그 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ACL 이를 통해서 상금을 많이 좀 받고 있고 뭐 계속해서 좀 그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에 못지않게 이미 들어간 돈이 많고 앞으로 돈이 또 더 들어갈 예정이어서 그런 성과만으로 그라운드에서 성과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광주 팬들 모처럼 정말 축구 즐기면서 많이 좀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지는 바람에 많이 좀 마음이 어지러우실 것 같은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추가적인 소식 계속 나오는 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